여러분, 2026년 해운 산업에 거대한 사이버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해상 사이버 보안의 현재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과제는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요, 바로 사이덤 리서치가 발표한 해상 사이버 동향 2026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먼저 확실히 해둘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말이죠. 이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이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삼키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. 보세요. 단 한 건, 딱 한 건의 해외 랜섬웨어 사고가 터지면 평균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1,00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억 원입니다. 와,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?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특히 해상 운영 기술, 그러니까 우리가 OT라고 부르는 분야 있죠. 이쪽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요, 무려 150%나 폭증했어요. 방금 말씀드린 이 운영 기술, OT가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배 엔진이나 항해 시스템처럼 실제 움직이는 물리적인 장비들을 직접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전부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거죠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. GPS 신호를 교란하는 스푸핑 공격 있죠. 이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,000건씩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영향을 받는 배가 무려 4만 척에 달한다는 겁니다. 매일같이요. 아마 이 숫자가 오늘 보시는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네요. 새로운 보안 구멍, 그러니까 취약점이 딱 발견되잖아요? 그럼 해커들이 그걸 파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15분입니다. 15분. 불과 얼마 전인 2024년만 해도 5일이나 걸렸던 게 이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뚫리는 거예요. 정말 눈 깜짝할 새죠. 아니, 어떻게 공격 속도가 이렇게까지 빨라질 수 있었을까요? 그 배후에 바로 인공지능, AI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바로 이 AI가 사이버 공격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AI는요, 이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취약점, 바로 이 제로데이를 찾아내요. 얼마나 대단하냐면요, 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코드 중 하나인 SSL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아무도 못 찾았던 버그를 포함해서 새로운 결함을 12개나 발견했을 정도예요. 이게 다가 아니죠. 진짜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는 초현실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소셜 엔지니어링에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2026년에 해운 회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AI 관련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. 라고요. 그만큼 AI를 이용한 공격이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큰 위협이 됐다는 말이겠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요. 바다라는 환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술적인 약점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GNS 스푸핑이 대표적인데요. 위성 신호를 조작해서 배의 위치를 속이는 거죠. 이게 예전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닙니다. 이건 전 지구적인 시스템적 위험이 됐어요. 실제로 이 GNS 스푸핑 때문에 컨테이너선 MSC 안토니아호가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그대로 좌초되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큰 위협으로 본넷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들을, 그러니까 좀비 PC처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놓은 거예요. 해커는 이걸 자기 부하처럼 부리면서 스팸을 보내거나 다른 곳을 공격하는 데 써먹는 거죠. 특히 해운업계를 직접 겨냥해서 만들어진 아주 악질적인 녀석이 있는데 바로 브로드사이드라는 본넷입니다. 이건 예전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던 미라이 본넷의 새로운 변종이에요.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그냥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수준의 서비스 거부,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공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서 아주 중요한 로그인 정보 같은 것까지 훔쳐간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위협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큰 구멍은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. 바로 사람이요. 해커들이 이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한번 보시죠.
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억 달러짜리 피해를 낸 MGM 해킹 사건입니다. 해커들이 어떻게 했냐면요. 정말 간단해요. 첫째,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정보를 싹 긁어 모으는 거죠. 이걸 전문 용어로 OSINT, 공개 출처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로 타겟 직원을 딱 한 명 정합니다. 둘째, 그 직원인 척 IT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걸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? 놀랍게도 헬프데스크가 별다른 확인도 없이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보안의 마지막 보루인 MFA, 다단계 인증까지 싹 다 초기화해 준 겁니다. 그냥 문을 열어준 거죠. 외부 공격만 문제가 아닙니다. 내부자의 위협은 더 무서울 수 있죠. GMV 판타스티코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. 한 선원이 이 손바닥만한 초소형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아시죠? 이걸 몰래 들여와서 선박 전체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려고 한 거예요. 뭘요? 바로 원격 접속 트로이 목마, 레트로요. 이걸 심어서 배를 원격으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.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? 아니, 그럼 이 거대한 사이버 폭풍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냐? 맞습니다. 이제부터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이 그 해답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. 2026년의 최우선 과제는 단순히 사이버 보호가 아니라 사이버 회복력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제는 단순히 공격을 막기만 하는 보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? 생각해보세요. 한번 바다로 나가면 몇 달씩 고립되는 배의 특성상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도 어렵고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공격을 당하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설령 공격을 당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시스템을 복구해서 운항을 계속할 수 있느냐. 바로 이 회복력이 중요해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. 완전한 의무사항이 되고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국제해사기구 IMO부터 시작해서 IACS, 유럽연합의 NIS2 지침, 미국 해양경비대까지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해운업계 전체에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.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?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2026년의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은 방어선 밖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올 것이다 라고요. 결국 회복력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방어벽을 쌓느냐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잡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AI가 단 몇 분 만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공격을 퍼붓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의 조직, 여러분의 선단은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으신가요?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그런 클릭 한 번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